나가세요.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70세 계모가 차가운 미소로 말합니다. 40년을 이 집을 지킨 며느리에게 퇴거 명령서를 내밀며 제발요. 이 집은 제 인생입니다. 67세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빕니다. 하지만 계모는 냉정합니다. 법적으론 제 겁니다. 2주 안에 나가세요.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계모에게 물려주고 죽었습니다. 종갓집 15억, 아파트 2채 20억, 현금 30억, 총 65억. 40년 시댁을 지킨 장남에게는 단돈 1천만 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비밀 무기를 붉은 천에 싼 그 서류가 모든 것을 뒤집을 줄은 계모가 웃다가 법정에서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반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40년 헌신한 며느리가 계모에게 당한 배신과 20년 전 시어머니가 준비한 놀라운 반격이 남아 있습니다. 이 통쾌한 역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최명희 할머니의 복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최명희 67세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40년 반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지 40년 매달 초하루, 보름, 명절, 제사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임종도, 친구 결혼식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이 우선이라는 시어머니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입니다. 상차림을 시작합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 정성스럽게 놓습니다. 시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웁니다. 아버님, 오늘도 다녀가세요. 명희는 절을 올립니다. 40년 한결같았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마당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명희의 남편 진수가 일어납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 기일이지? 응, 다 준비했어. 명희가 대답합니다. 진수는 미안한 표정입니다. 항상 고생시켜서 미안해. 괜찮아. 40년 했는데 뭐. 명희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피로가 쌓여 있습니다. 40년 자신의 인생을 시댁에 바쳤습니다. 친구들은 명희야, 너 종이야?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희는 참았습니다. 이 집이 언젠간 내 거잖아. 40년 투자한 거야. 명희는 자신을 위로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종갓집 200평 대지에 80년 된 한옥입니다. 시가 15억 정도, 명희에게는 40년 인생의 보상입니다. 이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명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던 시아버지, 당시 75세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명희는 더 열심히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허전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명희야, 나 노인정 다녀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님. 가세요. 명희는 기뻐했습니다. 아버님이 외로움을 달래시니까. 시아버지는 매일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명희야,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시아버지가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명희와 남편 진수가 앉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진수가 묻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명희와 진수는 놀랍니다. 재혼요? 응, 노인정에서 만난 분인데 좋은 분이야. 시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님, 그게. 명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무슨 문제 있어?
나도 외로운데.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명희는 속으로 불안합니다. 재혼? 이 나이에? 그럼 재산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좋으시다면. 명희가 억지로 미소 짓습니다. 고맙다 명희야. 다음 주에 그분 데리고 올게. 시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예란 70세, 우아한 외모에 값비싼 옷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란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혜란이 명희에게 인사합니다. 너무 완벽한 미소입니다. 명희는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이 여자 뭔가 이상해.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합니다. 네, 편하게 지내세요. 명희가 대답합니다. 혜란은 계속 웃습니다. 명희 씨, 제가 잘할게요. 시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날부터 혜란은 집에 자주 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명희 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청소할게요, 어머니. 명희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혜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명희는 불편합니다. 40년간 지킨 자리가 침범당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니까. 2개월 후 시아버지와 혜란이 재혼합니다. 간단한 결혼식, 종갓집 사랑채에서 치러집니다. 명희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재혼 후 혜란이 본격적으로 입성합니다. 안채에 짐을 풉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네요. 혜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명희는 바라만 봅니다. 처음 몇 달은 혜란도 조심합니다. 명희를 존중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합니다. 명희 씨, 이제 제가 안주인이니까 제가 살림 맡을게요. 네.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도 쉬세요. 혜란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습니다. 명희의 자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사 준비도 음식 준비도 혜란이 주도합니다. 명희 씨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명희는 제외당합니다. 40년간 지킨 자리에서 명희는 서운하지만 참습니다. 아버님만 행복하시면 돼. 6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새벽입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집니다. 여보, 여보. 혜란이 소리칩니다. 119가 출동하고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뇌졸중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명희와 진수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환자실 앞 혜란이 서 있습니다. 아버님은 어떠세요? 명희가 묻습니다. 의식불명이에요. 의사가 심각하대요. 혜란이 눈물을 흘립니다. 명희도 울컥합니다. 면회할 수 있나요? 진수가 묻습니다. 보호자만 가능하대요. 혜란이 대답합니다. 저희도 보호자인데요. 진수가 말합니다. 법적 보호자는 배우자인 제가 우선이래요. 혜란이 차갑게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 규칙이에요. 죄송해요. 혜란이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명희와 진수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란은 시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간병도 의사 상담도 모두 혜란이 합니다. 명희와 진수는 면회조차 제한당합니다. 죄송해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보호자 외 면회 제한이에요. 간호사가 말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명희가 다시 찾아갑니다. 혜란 씨, 아버님 상태 어떠세요? 조금 나아지셨어요.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씀은 못하세요. 혜란이 대답합니다. 면회 좀. 지금은 안 돼요. 아버님이 피곤해하세요. 명희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자꾸 막지?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혜란이니까. 2주가 지나고 명희는 중환자실 창문으로 몰래 들여다봅니다. 혜란이 시아버지 침대 옆에서 서류를 보여주며 뭔가 도장을 찍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뭐지? 명희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시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향년 78세. 장례식장, 혜란이 상주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배우자니까 제가 상주예요. 명희와 진수는 옆자리에 앉습니다. 40년 시댁을 지킨 장남이 상주도 못합니다. 명희는 억울하지만 참습니다. 장례나 잘 치르자. 3일장이 끝나고 마지막 날입니다.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명희, 진수, 그리고 혜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칩니다. 나 최병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합니다. 명희는 긴장합니다. 나의 간병과 외로움을 달래준 아내 이혜란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첫째, 서울 외곽 종갓집 대지 200평 및 건물 전체, 시가 약 15억 원.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둘째, 강남 아파트 2채, 시가 약 20억 원. 진수가 벌떡 일어섭니다. 셋째, 현금 및 예금 전액, 약 30억 원. 장남 최진수에게는 현금 1천만 원을 상속한다. 이상. 변호사가 유언장을 덮습니다. 명희와 진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진수가 울부짖습니다. 유언장이 전부입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합니다. 혜란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명희는 그 미소를 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입니다. 역시 이 여자. 명희는 온몸이 떨립니다. 아버지, 40년이에요. 40년을 제가 모셨어요. 진수가 소리칩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묻습니다. 당연히 이의 제기합니다. 진수가 소리칩니다. 그럼 법원에 제소하세요. 하지만 유언장은 공증까지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희는 주저앉습니다. 40년을 바쳤는데 1천만 원. 종갓집은 혜란 차지. 아파트도 현금도 모두 혜란 것. 이럴 수가. 명희가 울먹입니다. 명희 씨, 죄송해요. 하지만 유언장이. 혜란이 위선적으로 말합니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명희가 혜란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아버님을 간병했을 뿐이에요. 혜란이 시침이 뗍니다. 병원에서 도장 찍게 한 거 유언장이었죠? 명희가 따집니다. 증거라도 있으세요? 혜란이 차갑게 웃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진수가 이를 갑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기는 건 저예요. 혜란이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상속이 완료됩니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이 혜란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혜란이 명희를 부릅니다. 명희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명희가 경계하며 묻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제 소유죠. 혜란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나가주세요. 2주 안에. 혜란이 서류를 내밉니다. 퇴거 명령서입니다. 명희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40년을 이 집을 지켰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건 시아버님께 드린 거고 전 상관없어요. 혜란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 집은 제 인생입니다.
명의가 울먹입니다. 법적으론 제 겁니다. 2주 안에 나가세요. 명의는 무릎이 꺾입니다. 제발이요. 제발. 명희 씨, 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혜란이 외면합니다. 명희는 혜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나가세요. 혜란이 돌아섭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 진수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쫓겨나. 뭐? 진수가 놀랍니다. 혜란이 퇴거 명령서 줬어. 명희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진수가 서류를 보고 분노합니다. 이 미친. 이게 말이 돼? 법적으론 가능하대. 명희가 울먹입니다. 40년을 우리가 지킨 집인데. 진수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명희가 혜란 앞으로 넘어갔어. 명희가 주저앉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자. 이건 말이 안 돼. 진수가 말합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상속이 완료된 이상 법적으로 이혜란 씨가 소유자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40년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명희와 진수는 절망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쌉니다. 4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 박스에 담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짐을 쌉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40년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붉은 첨보다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였지? 명희는 기억을 더듬습니다. 2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준 것입니다. 명희야, 이거 너만 알아. 절대 잊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오릅니다. 명희는 붉은 천을 풉니다. 안에서 낡은 서류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렵습니다. 명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명희가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진수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펼쳐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여보, 이거 뭔데? 명희가 묻습니다. 이거 등기부등본인데. 진수의 손이 떨립니다. 그게 뭔데 그래? 이 땅, 종갓집 토지 절반이 명희가 당신 앞으로 돼 있어. 진수가 소리칩니다. 뭐? 명희가 놀랍니다. 2005년 10월 10일자로 종갓집 대지 200평 중 100평이 당신 명의야. 진수가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명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당신 앞으로 땅을 넘긴 거야. 진수가 흥분합니다. 20년 전에? 그래. 등기 날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야. 명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명희는 서랍을 뒤집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찾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옵니다.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2005년 10월 10일. 오늘 명희 몰래 토지 절반을 명희 앞으로 넘겼다. 40년 며느리 노릇하며 고생할 명희. 만약 내 남편이 재혼하거든 이게 명희를 지킬 거다. 명희야, 이 집은 내 거야. 절대 빼앗기지 마.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20년 전에 준비한 것입니다. 명희를 위해. 여보, 이거 변호사한테 가져가자. 진수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명희가 일어섭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명희와 진수가 등기부를 보여줍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합니다. 이건 정식 등기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럼? 명희가 묻습니다. 부인 종갓집 대지 200평 중 100평은 부인 소유입니다.
정말요? 명의가 믿기지 않습니다. 네, 2005년에 정식으로 증여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부인 명의예요. 변호사가 확인합니다. 그럼 혜란이는? 진수가 묻습니다. 이혜란 씨가 상속받은 건 건물과 나머지 100평뿐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부인 땅 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명의가 묻습니다. 즉, 이혜란 씨는 부인 땅을 빌려 쓰는 격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세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100%입니다. 등기가 명확하니까요. 명의와 진수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명의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 소장이 접수됩니다. 혜란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갑니다. 뭐? 소송? 혜란이 소환장을 받고 당황합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원고 최명희는 피고 이혜란에게 다음을 청구한다. 종갓집 대지 100평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혜란의 얼굴이 굳습니다. 혜란도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최명희 씨가 토지 100평의 소유자네요. 2005년부터 변호사가 등기부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모든 걸 상속받았는데 건물과 나머지 땅만요. 100평은 원래 최명희 씨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혜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준다. 둘째, 토지 임대료를 지불한다. 셋째, 건물을 팔고 나간다.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시가 기준 월 500만 원 정도입니다. 500만 원? 평생 내라고? 혜란이 경악합니다. 아니면 건물 팔고 나가시던가요? 15억짜리 건물을. 그게 법입니다. 한 달 후 법정. 명의와 혜란이 마주섭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시하세요. 명의의 변호사가 등기부를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10일자 등기부등본입니다. 종갓집 대지 100평이 최명희 씨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 반박은? 재판장이 묻습니다. 혜란의 변호사가 말합니다. 저희는 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상속 당시 이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피고의 조사 소홀입니다. 등기는 공시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원고 승소. 피고 이혜란은 원고 최명희 소유의 토지 100평 위에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라. 첫째,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둘째, 토지 사용료 월 500만 원 지불. 둘째 선택 시 영구히 지불해야 한다.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재판장님, 판결은 확정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립니다. 명의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진수가 명의의 손을 꽉 잡습니다. 이겼어, 여보. 이겼어. 법정을 나오는 명의를 혜란이 쫓아옵니다. 명희 씨. 명의가 돌아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혜란이 애원합니다. 제가 왜요? 명의가 차갑게 묻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혜란이 무릎을 꿇습니다. 2주 안에 나가라고 하신 분이 저한테 무릎을 꿇네요. 명의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제발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혜란이 울먹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지킨 집에서 쫓겨날 뻔했죠. 미안해요. 제발 법대로 하세요.
건물 팔고 나가시든지 월 500만 원 내시든지. 명희가 돌아섭니다. 명희 씨, 혜란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명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달 후 혜란은 선택합니다. 건물을 매각합니다. 15억에 팔립니다. 명희는 그중 일부인 5억에 건물을 사들입니다. 혜란은 나머지 10억을 갖고 종갓집을 떠납니다. 명희는 다시 종갓집의 주인이 됩니다. 명희는 혜란이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봅니다. 택시에 짐을 싣고 떠나는 혜란. 명희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분노도 동정도 모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저녁 명희는 종갓집 마당에 섭니다. 40년을 지킨 이 집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진수가 옆에 옵니다. 응. 명희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지켜주신 거야. 그러게.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20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준비한 선물. 그것이 명희를 지켜줬습니다. 40년. 헛되지 않았어. 명희가 울먹입니다. 그럼 당연하지. 진수가 명희를 안아줍니다. 다음 날 명희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꽃을 놓고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제가 이겼어요. 집 지켰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준비해 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명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명희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명희는 미소 짓습니다. 네, 어머니. 이 집 잘 지킬게요. 평생. 1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다시 종갓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마당도 쓸고 40년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집이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명희야, 진짜 대단하더라. 뉴스에도 나왔잖아.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명희가 웃습니다. 너 덕분에 다들 등기부 확인했어. 우리도 모르는 게 있을까봐. 그래, 확인해봐. 그런데 혜란이는 어떻게 됐대? 친구가 묻습니다. 들었어.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샀대. 인과응보네. 그러게.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더 이상 혜란에게 감정이 없습니다. 저녁 명희는 남편과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여보,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명희가 말합니다. 뭔데? 헌신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거. 맞아. 진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40년 시댁을 지킨 67세 며느리 최명희. 70세 계모에게 65억 유산을 모두 빼앗기고 단돈 1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까지. 하지만 20년 전 시어머니가 몰래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종갓집 토지 절반, 100평의 등기부. 2005년 며느리 명의로 넘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명의는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계모는 건물을 팔고 종갓집을 떠났습니다. 40년 헌신은 결국 보상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등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챙기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